better. 네, 오늘은 역시 그 경기 민감주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해운주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좀 강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기 민감주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풍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주요 각국에서는 그래도 아직 조심스럽게 사실은 뭐 외교 사절을 파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공식적인 코멘트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을 규제한 뭐 이런 옛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승호 전 SMBC 서울지점 부지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뭐 일단 일본 경제통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메가뱅크 아주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미쓰이 스미모토에서 꽤 오래 일하신 분이십니다.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네, 2001년부터 약 20년 정도. 20년 정도. 꽤 오래 근무하셨네요. 먼저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은 지금 뭐 어떤가요? 네, 일본은 아직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정책적인 발표는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정책에 옹호하는 바이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환경 관련 분야의 대미 수출이 증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이제 확실해지면서 일본 증시도 이제 지난 금요일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2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참 의외입니다. 그러나 29년 만에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뭐 주변 국가가 다 좋으면 우리나라에도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일본 도쿄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지만 일본 경제가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회는 아닌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나 보죠? 네, 일본은 아직도 코로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일본 29년 만에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버블 경제 이후로 네네. 최고치를 경신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 네네. 이런 경계감이 있고요. 네네.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네네. 일본 주가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왔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네. 일부의 그 전략가들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내년도 일본 정시에 대한 전망 말씀이신데요. 네네. 내년도 일본 정시가 대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바닥을 찍었고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금융 완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세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그 25,000엔, 니케이 주가 25,000엔을 돌파해서 27,000엔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네. 내년도 주가는 일정선, 예를 들면 24,000엔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대세 상승을 위한 특별한 재료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24,000엔 수준에서 대체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이 그 코로나 피해가 꽤 그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확진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 제 앞에 저한테는 이제 건너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일본은.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명 이상 걸리느냐? 이거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일본은 조그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네네. 마스크를 잘 쓰는 그런 그 국민들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 방역, 네. 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 당시 작년 이 무렵에 초기 방역에 좀 소홀히 하였던 그 결과가 네네. 지금까지도 좀 여파가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생각이고요. 네네. 또 일본 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감기 기침으로 인해서 남에게 일본 말로 매하구 그러는데요. 그런 좀 염려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심해서 또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음성적으로 점차로 퍼지지 않나.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니케이 지수를 보시고 계십니다만, 뭐 거의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난 3, 4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실은 도쿄올림픽인데요. 네.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사실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네네.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네네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BTS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까지 왔는데 네. 1시간 반만 오는 우리나라를 또 들러주면 우리나라한테 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득이 물론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도쿄올림픽 뭐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네.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잘 개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굉장히 의지가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제도 일본에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일본 국민들도 네네.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 올림픽 개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지금 올림픽 어떻게 보면 대공황 수준인데요. 네네. 이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또 확진자 수가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매일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러한 나라에서 일본의 선수단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 올림픽은 코로나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실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을 네. 매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매각할지 네. 안 할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일단은 총리가 네. 과거에 스가 관방장관으로 일단 바뀌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스가 총리가 되겠죠. 네네네. 과거에 뭐 아베 총리보다는 뭐 조금 소위 말해서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좀 뭐 복원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서로 네네. 친하게 지면 좋은 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고 서로 사고팔고하는 비즈니스 관계도 좀 더 격상되고 하면 네. 좋긴 좋겠는데 그래야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못하지만 뭐 일본 뭐 그 관련주 해가지고요. 예. 이제 뭐 모나미 같은 거가 상한가 가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뭐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재나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을 금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동진 세미캠이나 네. SNS텍이나 이런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 수 있고 뭐 개발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삼성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많이 네.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그 관계가 격화되면 다시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더 받을 텐데 네.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대체로 일본은요, 네. 그 전임자들의 정책을 네네. 그 웬만하면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가 총리가 새로 부임을 했지만 네네. 전임 총리의 그 노선에서 크게 네네.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스가 총리가 신임 총리로서 본인의 그 뭐 특색 있는 행보를 뭐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 단기간은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일본에는 정부 주도로 그 유식자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우리말로 하면 뭐 분야별 전문가, 건의자 네네. 회의 뭐 이런 게 되겠는데요. 네네네. 스가 총리가 최근에 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네네. 그 대기업 을 중시하는 전문가를 이런 유식자 회의에 포함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대기업의 역량을 좀 통해서 일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활력을 불어넣겠다 네네. 그런 의도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뭐 어쨌든 얼마 전에는 어쨌든 소부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금지했던 것이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뭐 아주 좋은 기회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말씀 듣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 뭐 정승호 전 SMBC 서울지점 부지점님과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